한때는 국민차였지만 단종 소문까지 돌았던 차종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의 소나타인데요. 좀 디자인으로 아쉬운 소리를 듣기로 했던 이 소나타가 2023 서울 모빌티 쇼에서 D-엣지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만나보게 됐는데요. 오늘 시승은 총 두 가지 파워트레인입니다. 가장 스포티한 2.5 터보,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1.6 터보 두 차종이거든요. 두 차종이 어떤 느낌일지 한번 소나타 시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카티 김태현 에디터입니다. 저는 지금 소나타 2.5 터보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2.5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290마력, 최대 토크는 43kgm/m입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8단 습식 DCT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N9은 존재를 했었고요. 저는 N9은 인제 서킷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던 적이 있고요. 전륜구동의 소나타 베이스라서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서킷에서 보여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도에서 또 어떤 느낌을 줄지 기대를 갖고 시승에 임하고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290마력이지만 아무래도 300마력 이상 되는 전륜구동에서 넣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차량이 사륜구동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선 디자인이나 실내 리뷰는 저희가 서울 모빌리티 쪽에서 보여드렸으니까 크게 언급드리진 않겠지만 확실히 이렇게 밖에서 공도에서 봐도요, 이 새로 바뀐 디자인이 굉장히 강렬하고 특히나 이 M9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나타 D-엣지의 디자인은 M9에 좀 최적화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도 세미 버킷 시트라서 저의 몸을 나름 이렇게 잡아줍니다. 제가 나름 좀 덩치가 있고 키는 179 정도인데 제 몸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잡아주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타협한 모습이에요. 아무리 좋아져도 스포츠 세단까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몸을 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등판 같은 경우에는 스웨이드 그런 느낌의 가지고 썼지만 통풍 시트 가능합니다. 간혹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재를 썼을 때 통풍 시트를 사용할 수 없어서 제가 여름에 막 등에 땀이 많이 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 소나타 D-엣지의 버킷 시트는요, 이런 스웨이드 재질을 사용하고도 충분히 통풍 시트까지 시원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한국 사람에게 좀 맞는 세팅이겠죠. 이 차량 일단 습식 8단 DCT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건식과 습식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토크가 높다 보니까 8단 습식 DCT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 소나타와는 또 다른 직결감과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항속이라서 크게 이렇게 바뀌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지금 8단 벌써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한번 헤드 시프트를 낮추고 네, 이렇게 수동 변속을 해봤는데 확실히 DCT답게 좀 빠르게 기민하게 변속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뭐 가속을 하거나 원할 때 수동 모드로 이렇게 단수를 낮춰서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DCT만의 매력을 또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냥 자동으로 놓고 갔을 때는 이렇게 평범하게 8단에 놓고 연비를 맞는 그런 항속화된 주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아무래도 퍼포먼스 모델이라면 걱정이 되는 게 승차감이실 것 같아요. 일단 승차감, 제가 아반떼 스포츠를 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편안합니다. 보통 예전에 AD라던가 특히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좀 단단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련된 느낌이 없이 그저 단단하게만 해서 좀 잘 걸러주지 못하는, 우당탕탕 하면서 나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완성도가 올라오고 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 항속 주행을 하는데도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조금 유럽차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패밀리 세다의 본질을 잊지 않고 오히려 높은 마력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RMDPS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좀 MDPS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던 현대지만 지금은 뭐 문제가 크게 없다고 느껴지고요. 동시에 이렇게 묵직한, 예전에 현대에 비하면 좀 많이 고속에서 무겁게 할 수 있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RMDPS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브레이크 감도 지금처럼 고속 주행에서 추월을 하고 돌아올 때도 충분히 제동을 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서킷에서도 체험을 해봤을 때 서킷에서 이렇게 잡아 돌리더라도 생각보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잘 견디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도 크게 걱정 없이 고속으로 추월하다가도 이렇게 속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진짜 현대를 생각하면은 정말 이 퍼포먼스 부분에서 장족의 발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2.5 터보 정말 충분하고요. 그렇다고 신경질적이지 않습니다. 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스포츠로 두고 한번 한다면 순식간에 고속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 충분히 뽑아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추월 차선에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 변속기는 좀 기민 한데요. 아무래도 터보 렉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포츠 모드다 보니까 지금 변속기를 낮추고 바로 갈 준비를 하는데 이 변속은 좀 기민하지만 여기서 이제 오는 조금은 터보렉의 반응은 살짝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N이 생기고 나서 N9은 정체성이 오히려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일반 모델보다 확실히 스포티해지면서도 N보다는 편안하기 때문에 적당한 퍼포먼스 기대하는 분한테 참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이렇게 부드럽게 항속하면은 크루징의 편안함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N이 명확히 생김으로써 N9은 이 일상과 퍼포먼스의 타협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와인딩 코스인데요. 제 오르막에서는 이 최대 토크, 그 다음에 최고 출력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충분히 힘이 부족함 없이 오히려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었고요. 지금은 약간 내려가는 구간인데 일단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제동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 속도를 좀 올려도 브레이크 제동에 대한 이렇게 불안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속도 방지턱 앞에서도 횡단보도 이렇게 줄여서 지나갈 수 있거든요. 이 어느 정도 제동력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더라도 내려올 때 만족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지금 소나타 N9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도 어느 정도 성능 내주다 보니까 이렇게 앞차가 줄였을 때도 충분히 함께 제동을 하면서 대비할 수 있다는 게 좀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나타 N9 전체적으로 참 퍼포먼스가 마음에 드네요. 짧은 시간 동안 소나타 2.5 터보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서도 한적한 도심부터 와인딩, 고속도로, 국도까지 좀 다양한 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한번 정리 드리자면 첫 인상은 내가 가족이 있고 차량을 세컨드카 구매할 정도는 어렵다. 그렇지만 차량 한 대로 가족과 재미를 모두 추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빠라던가 엄마가 또 재미있는 패밀리카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이 차량도 리스트에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디자인도 N9과 일반 모델 모두 다 스포티하다 보니까 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쉽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1.6 터보 차량으로 바꿔서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소나타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2.0 자연흡기, 그 다음에 1.6 터보, 그 다음에 2.0 LPG, 2.5 가솔린 터보, 그리고 하이브리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제외한다면 아무래도 대중적인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내연기관 엔진으로는 2.0 자연흡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 1.6 180마력 엔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2.5 터보는 좀 어떻게 보면 별미 같은 느낌이라면 진짜 소나타를 선택하실 분들이라면 바로 1.6 터보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예전처럼 중형차의 정석이라면 2.0 자연흡기를 들 수 있겠지만 1.6 터보가 있고 나서부터는 굳이 2.0을 선택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마력도 더 높고요. 그 다음에 터보다 보니까 저속에서 더 먼저 터지는 토크 덕분에 2.0보다 체감 성능도 좋고요. 그리고 자동차세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6 터보가 주는 메리트는 분명히 2.0보다 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중형차를 구매한다고 하면은 2.0 자연흡기보다는 1.6 터보를 조금 더 추천해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사기통이다 보니까 뭐 터보라서 뭐 질감 걱정 이런 거 하기에는 큰 차이가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2.6 자연흡기가 조금은 더 부드럽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6 터보가 성능이 올라오고요, 주는 경제적 메리트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그 약간의 찰나보다는 1.6이 주는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 8단입니다. 예전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엔진에 DCT를 좀 얹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DCT의 좀 기민한 반응, 효율성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울컥이는 건 어쩔 수 없었거든요. 특히나 1.6 같은 경우에는 건식 DCT였고 7단이고 좀 울컥임이 있고요. 제가 타고 있는 아반떼 스포츠 차량도 저속에서 울컥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세단에 좀 맞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1.6 엔진은 8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터보의 저속 토크나 이런 마력은 또 즐길 수 있으면서요, 8단 변속기의 부드러운 느낌을 또 함께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8단 변속기가 좀 차이를 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DCT를 했다면 좀 기민하게 움직이는 재미는 있었겠지만 오히려 8단을 오고 나서 조금 더 힘을 넉넉하게 부드럽게 쓰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량의 성격상 지금 8단 자동 변속기가 잘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2.5 터보는 좀 과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스포츠를 찾는 분들에게 어렵겠지만 오히려 지금처럼 1.6 터보를 운전하니까 이 차체는 역시 이 정도의 파워와 이 정도의 성능이 정말 밸런스가 딱 맞는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기본기가 높아진 만큼 2.5 터보에서 주는 이점도 있겠지만 1.6 터보가 이 차량에는 가장 밸런스가 맞게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성능도 높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래도 1.6 터보가 주는 차량에 알맞은 밸런스성은 이 차량을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1.6 터보의 선택을 좀 높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6 터보가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최대 토크가 27kgm거든요. 최고 출력은 180마력이고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엔진의 조합이라면 이 정도 차의 성능을 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이런 고속도로에서도 넘치진 않더라도요, 모자라지 않게 어느 정도 추월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형 세단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성능을 1.6 터보로 충분히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승차감도 조금 더 편하고요. 일단 뭐 제 취향은 아까 버킷 시트일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이 시트가 훨씬 더 편안한 느낌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2.5 터보 대비 인치가 1인치 작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스펜션의 세팅도 좀 달라졌을 것 같긴 한데요, 확실히 이제서야 조금 더 패밀리 세단의 소나타에 어울리는 그런 승차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2.5T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2.5T는 좀 단단하면서도 어느 정도 스포티한 감성을 더해주는 거라면 지금의 1.6 터보는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승차감 세팅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결 조금 더 덜어낸 느낌이 들까요? 오히려 힘을 조금 더 덜어낸 느낌이 들다 보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주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승차감도 아까는 조금 더 무게감이 좀 서스펜션에서 느껴졌다면 지금은 조금 더 가벼워지면서 오히려 차체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더 잘 맞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2.5 터보와 1.6 터보 두 개의 파워트레인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짧은 시승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고속도로, 도심, 그 다음에 와인딩까지 다양한 환경을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소나타가 좀 완성도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자인부터 이런 인테리어 감각까지 실제로 이렇게 조작을 해보고 나면은 확실히 더 상품성 개선이 잘 됐구나라는 게 느낄 수 있고요. 이런 인테리어 요소 같은 것들도 저희가 모토쇼에서 리뷰를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운전하면서 보니까 더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바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상품성 확실히 개선이 됐고, 무엇보다 주변에서는 K5에 대한 선호가 좀 더 높았습니다. 뭐 과학 오기를 하는 그런 말도 있겠지만 그래도 디자인적으로 K5에 대한 조금 더 이점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도 이 소나타 DH 페이스리프트가 워낙 성공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라면은 다시 한번 이 소나타 DH로 무게감을 옮겨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종 소문까지 있었던 소나타지만 이번 DH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모두 만족스러우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직접 시승을 통해서 완성도를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파워트레인 하나를 꼽자면 합리적이고 좀 더 좋은 1.6 터보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조금 더 긴 시간 시승차를 이제 받게 되면은 조금 더 상세하고 딥하게 더 오래 타면서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